동시효과 중개석입니다. 주말 뉴욕 증시가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제너 옐런 의장의 이 금리 인상이 조금 신중할 것이라는 그런 발언과 더불어서 주시장에 호재로 좀 작용을 했는데요. 우리 증시 3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자, 어떻게 월요일장 열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장 전에 어떤 점들 살펴볼까요? 네, 자 먼저 이제 지수 흐름을 좀 잠깐 보면요. 거래소는 5월 20일선에 이제 끼어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근데 이제 큰 그림, 조금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주가는 조금 밀려나는데 이제 볼륨은 조금 실리고 있어서 지금 구간대가 오히려 이제 상승을 좀 준비할 수도 있는 그런 구간대가 아니겠나 싶고요. 거래량이 좀 오늘까지 추세적으로 는다고 하면 뭉치가 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긍정적으로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는 이제 워낙에 유가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요. 운송주나 특히 항공주가 미국장에서도 많이 올랐던데요. 항공주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가 하락 국면에 이제 소비재 컨셉으로 항상 관심이 높았었기 때문에요. 코스닥 시장하고 거래소에 있는 소비 컨셉 주도군들을 해서 좀 시세가 형성되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유가가 한 5% 급락이 나왔죠. 이란 핵 협상이요. 네, 내일까지 시한이에요. 일단 뭐 분위기는 뭐 잘 될 것으로 얘기가 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뭐 추가적인 유가 하락을 좀 점쳐봐야 되는 건가요? 예, 일단 뭐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여전히 공급 과잉이다라는 게 이제 우세했던 변인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 예멘 이슈 때문에 조금 올랐던 부분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유가가 거의 한 바닥에서 한 20% 급등했던 이후에 주말에 이제 한 5% 빠져서 나왔는데요. 그렇게 되면 한 $40 초중반까지 다시 더 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한 $40 후반대에 놓여 있는데 핵 협상 관련해서 타결이 된다고 하면 이제 상당한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유가에는 좀 부정적인 재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항공 소비주들 오늘 어떤 움직임을 펼칠지 그래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해묵은 불신이 이란과 서방 사이에서 좀 자리를 잡고 있긴 한데 일단 분위기는 좀 타결 쪽으로 현재까지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 보죠. 먼저 야간 선물 지수 체크해 본다면 0.1%가량 밀렸습니다. 코스피 지수와 환산하면 2018포인트 선이 되고요. 주가는 약밥선 출발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 정도 부근이네요. 코스피 예상치를 주십니다. 지금 다시 플러스권 반전 시도가 나오면서 0.49포인트의 상승, 2020.29포인트 선 0.02% 정도 플러스권의 출발을 앞두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2.32포인트가 오른 642.44포인트, 강박권의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지금 이 장을 맞이를 하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코스피 대형주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허연님. 네, 자 삼성전자 보시면 뭐 미국 법인 내에서 이제 예약 판매 관련해서 S5보다 이제 2배 정도 들어왔다는 시황들 나옵니다. 뭐 주가는 크게 움직임은 없는데요. 이게 이제 마케팅 차원에서의 어떤 그 전략적인 홍보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주가는 일단 잔잔하게 출발될 것 같습니다. 142만 1,000원 선인데요. 미국 쪽이 이제 뭐 키가 된다고 하니까 일단 그쪽 시장에서 관심이 높았던 부분들은 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부 하이텍이 3.6% 올라가는데요. 코스닥의 뭐 AD 테크놀로지 좋습니다. 지금 인텔이 시스템 쪽 주력을 하고 있는 알테라를 우리 돈 한 10조 원 정도에 이제 인수한다라는 재료 나오게 되면서 인텔이 한 6% 정도 올랐고요. 알테라가 28%, 거의 30% 급등 나왔었는데요. 시스템 LSI 쪽 특화되어 있는 쪽 반도체 업체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부 하이텍이 3%가량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은 뭐 큰 이슈들이 주말에는 안 나왔던 상황인데요. 현대차는 그냥 보합권 정도 나오고 있고요. 모비스는 한 0.4% 역시 뭐 보합권 정도에서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통신주는 일단 과징금 그리고 영업정지 물려서 지난주에 조금 이제 움직임이 있었었는데요. 오늘 SK텔레콤은 한 0.8% 정도 상승할 것 같고요. 네이버도 1.6%가량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선주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좀 겹쳐 있는데요. 중국 쪽 30억 달러 규모 신조 발주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업황 자체는 이제 유가 하락 부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센 쪽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호가들은 현대중공업 정도만이 0.8% 정도 상승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유가 급락 관련해서는 아시아나가 1.1% 정도, 또 대한항공이 0.1% 올라갈 것 같고요.
산업재군에서 롯데케미칼이 예상치보다는 훨씬 좋게 실적이 지금 컨센서스가 나온다는 이야기 들리고 있는데요. 20만 4천 원 선에서 호가되고요. SOE는 한 2% 빠져서 출발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200 내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종목은 동아에스테. 오늘 리포트 효과가 많이 발휘가 될 것 같습니다. 전날도 상한가, 오늘도 8% 이상의 수익률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떨어지는 쪽에서는 동국제강 주말에 횡령 탈세 의혹으로 인해서 압수수색 이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주가가 그대로 영향 미치면서 지금 8% 가까운 하락권에 출발을 앞두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코스피 소폭 내리면서 1포인트 정도 마이너스권에서 개장을 앞두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42선 2포인트 정도 플러스권에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허연님 살펴주시죠. 네, 삼성 LNS 먼저 보시면 지난 주말에 이제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마감됐습니다. 아주 뭐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조금 쉬네요. 0.7% 조정권이고요. 앞서 이제 동아ST 말씀해 주셨는데 동아ST도 한 8% 정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 한 1.4%가량 좋은 흐름세입니다. 화장품 쪽에서는 코스온이라든지 또 거래소 쪽에 한국 화장품 제조 한 3%씩 호가 높게 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모나리자 뭐 거래소이긴 합니다만 이 상한가 이후에 오늘도 한 8% 정도 급등권역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큰 종목 중에서는 다음 카카오가 네이버랑 같이 한 1%대 또 상승이 좀 나와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도 상당히 이제 출근하는데 조금 좀 불쾌감이 있었는데요. 위닉스라든지 뭐 이런 쪽들 황사나 미세먼지 관련 테마군들로는 위닉스도 한 3% 정도 상승이 나올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한국정보인증, 뭐 KG 이니시스 이런 쪽들, 핀테크 관련 쪽들로도 좋습니다. 페인트 쪽 계속 좀 매수가 긍정적인 리포트 나오고 있는데요. 뭐 거래소 사마페인트라든지 이런 쪽들 호가 좋습니다. 2.8%가량 상승이 나올 것 같고요. 엔터 쪽에서는 SM이 지난주 후반부터 좀 좋은 흐름세인데요. SM 1.5%, 또 YG엔터도 한 2%가량 상승으로 호가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그 대형주 섹터는 인피니트 헬스케어. 지금 5%대 수익률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3월 30일) 월요일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뉴욕에서 이 바이오 섹터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한 주간 참 많이 떨어졌던 이 섹터인데요. 그래도 소폭의 반등이 나왔다는 점 특징이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바이오 그리고 제약, 헬스케어 이쪽이 지금 동시효과에서 괜찮았는데요. 움직임이 좀 영향을 미칠지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가까이 올랐습니다. 인텔이 알텔라 인수 이 가능성이 좀 불거진 가운데 인텔도 한 6%가량 오름세가 나타났고요. 이 알테라도 28%가량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이 기술주들 움직임이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5% 밀렸습니다. 그리고 금값은 1,200달러 선 다시 무너졌는데요. 상품 시장의 움직임도 영향이 받을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잠시 후에 종목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환시장 출발 동향부터 보도록 하죠. 여객 쪽에서 환율은 소폭 내렸습니다. 55전의 하락, 1,103원 85전 선에서 최종 호가가 나왔습니다. 옐런 의장의 이 발언이 비둘기파적으로 해석되면서 달러 약세 움직임이 형성이 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은 지금 소폭도 플러스권으로 개장이 되면서 여기 환율과는 약간 좀 다른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0전의 상승 1,103원 50전 선으로 여전히 달러 강세 움직임이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일본 증시 어떻게 출발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증시는 그동안 이틀째 약세권의 움직임이 기록이 됐는데요. 0.05%가량 플러스권으로 오늘 개장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또 헤지펀드 쪽에서의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는 모습이 펼쳐져서 이틀간 차익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를 딛고 플러스권으로 개장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되고 있는지 선물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지수 시가는 0.1포인트가량의 하락입니다. 지금 현재 0.45포인트의 하락으로 개장이 되면서 257.1포인트 선으로 시초가가 형성이 됐고요. 지금 낙폭 약간 줄이면서 0.15포인트가 떨어진 257.4포인트 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죠. 허연님. 네, 자, 뉴욕장에서는 크게 뭐 움직임이 없었었고요. 우리도 일단 마찬가지로 0.4 정도 낮게 나와서 현재는 보합권까지 와 있습니다. 기관 쪽 500계약 정도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자, 베이시스나 뭐 괴리율이 썩 좋지는 않은 편인데요. 프로그램 쪽에서는 비차익 위주로 한 160억 정도 매수로 출발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가들 선물 시장에서 매도, 현물 시장에서는 매수로 출발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금 159억 원가량의 순매수 어떤 종목을 사나 봤더니 네이버, KB금융, SK하이닉스, KTNG 쪽으로 지금 장 초반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지금 지수 상황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현재 코스피 지수가 플러스권으로 개장이 됐는데요. 지금 4일 만에 반등입니다. 시가가 2026선으로 개장이 됐고 시가 부근에서의 등락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6.16포인트가 상승한 2025.96포인트 선 0.3% 정도 상승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3.24포인트가 오른 643.36포인트, 0.5% 정도 플러스권, 역시 코스닥 지수도 4일 만에 반등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부터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은 그 모습이 코스피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허연님 대형주부터 살펴볼까요? 네, 자, 보시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인데요. 일단 0.2% 정도 상승으로 지금 돌아서 있습니다. 142만 4천 원인데요. 외국계 전체로는 한 1,500주 정도 매도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주가 흐름은 뭐 좋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삼성전기 계속 상승권역에서 움직임이 나오고요. 동부하이텍이 앞서 이제 알테라 이슈 말씀드렸었는데요. 뭐 이게 뚜렷하게 호재성 재료로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M&A 쪽에서 했던 관심권이 다시 한번 좀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시대가 붙여져 있는 것 같은데요. 동부하이텍이 3%가량 6,030원 선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반등인데요. 0.4% 상승권역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모직하고 SDS는 조금 엇갈리는데요. 제일모직이 한 0.6% 정도 상승권역에서 나오고요. 현대차도 0.9%, 또 현대모비스도 0.4%, 뭐 시총 상위주들은 대부분 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네이버도 오늘은 1.49% 플러스권입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흐름 좋은데요. 한 2% 정도 움직임이 좋고요. 그리고 KB금융지주는 오늘 일부 증권가에서 추가로 이제 20조 더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는 네트로 은행주들한테 부정적이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KB금융은 한 2% 정도 올라서 출발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200 내에서 가장 강한 종목은 동아 ST 10% 정도 플러스권의 움직임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KTNG도 지금 6% 정도 수익률이 나타나면서 전날 좀 급락분 이상을 훨씬 더 만회하면서 아주 강한 그 시세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 두 종목 한번 점검해 볼까요, 의원님? 네. 자,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밀려있기 때문에 소비재 컨셉군으로 이제 많이 좀 부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개장 전에 말씀드린 포인트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 KTNG는 저번에 담배값 인상한 이후에 이제 그 판매량 자체가 이제 많이 줄지 않았다는 리포트이 오늘도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에 금리 내리고 나서는 배당주 컨셉으로 거의 뭐 3% 후반에서 4%대까지는 KT가 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보자고 하면서 8만 원 초입부터 오늘까지 거의 10,000원 이상이 올랐던 종목입니다. 오늘도 아마 그 재료가 이제 반영된다고 그러면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유가 밀리고 있는 부분이라서 소비재 관련해서는 좀 긍정적이겠다 심리가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동아에스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가가 아침에 한 14만 원으로 높게 나왔던 것 같아요. 지난주 후반에는 이제 11만 원 선까지 나왔던 상황인데요. 뭐 한 이틀 만에 또 이제 TP가 한 2, 3만 원 올라가게 되면서 긍정적입니다. 슈퍼 항생제 모멘텀 미국 쪽 이어서 이제 유럽 판매 허가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신한 쪽에 나왔던 내수 리포트 효과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현재 12만 6천 원 선까지 급등세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지금 떨어지는 종목 중에서는 동국제가 이 주말에 압수수색 소식 좀 전해졌던 그 종목이죠. 네네. 지금 네. 5% 정도 마이너스권인데 지금 개파락한 가운데 그래도 양봉을 좀 내고는 있어서 네, 이 종목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최근에 뭐 포스코 계열도 그랬었던 것 같고요. 일단 그 정부 쪽에서 들어간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심리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PBR 뭐 이런 것을 원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종목 자체가요. ROE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직전 저점 5420 정도에서는 한번 또 그 이중 바닥 패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저가 매수 들어올 것 같아서요. 뭐 그때까지는 좀 놓고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나아 보입니다. 네, 그동안 또 많이 올랐었던 한미약품은 오늘 좀 차익 매매 많이 나옵니다. 지금 4%대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펼쳐지고 있고요. 지금 업종상으로 본다면 의료정밀업종 3.5%대로 아주 강한 그 시세가
매수세가 형성이 됩니다. 반도체 재료 장비주들의 움직임 괜찮습니다. 지금 DI가 한 7% 오르고요. 미래산업도 한 4%대 상승. 이 코스닥 시장의 종목군들도 뭐 성호테크론, 추성엔지니어링 뭐 이런 종목군들도 좀 선전하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플러스권의 움직임. 일단 간밤에 인텔이 한 6%, 뭐 M&A 소식과 더불어서 좀 오르기는 했는데요. 이런 점들이 좀 반영이 되는 걸까요? 네, 일단 장비군 쪽은 특히 이제 뭐 디스플레이도 그렇지만 반도체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로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삼성 쪽 증설 모멘텀이 셌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연결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비군들 실적은 사실 지난주에 이제 그 AMD, 가이던스 뭐 이런 쪽 UBS 쪽에 매도 의견 나오고 그 전에도 TSMC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조금 부풀려진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 분석들이 나오게 되면서 좀 심리가 안 좋았던 상황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단기간에 좀 밀렸던 부분들이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런 쪽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증설 모멘텀이 세기 때문에요. 뭐 15조 원 정도 화성 라인 이런 부분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계속 좀 중장기로도 반도체 장비군 쪽에서는 좀 모멘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페인트 쪽 오늘 한투에서 또 한 번 또 매수 리포트를 냈는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삼화 페인트 연결되면서 오늘도 삼화 페인트는 한 7%가량 급등 나오고 있고, 오늘 이야기됐던 노루 페인트가 아침에 한 4~5% 정도로 잔잔하게 출발해서 거의 지금 상한가까지 와 있는데요. 노루 페인트는 일단은 유가 빠지게 되면서 원재료 가격이 떨어진다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이 지금 4분기에 성과금 준 거 보면 지금 올해 1분기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 되고 있는데요. 원가율이 벌써 한 1.1%포인트 떨어졌다 이런 부분들 나오고 있는데요. 좀 긍정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 노루는 한 11.8% 급등권역에서 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중국 관련된 이 소비재 쪽 움직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화장품 쪽 여전히 좋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한 5%, 한국 화장품 제조 8% 넘는 상승세. 뭐 코리아나나 이 원료 관련된 종목 아모레 퍼시픽도 지금 한 1% 정도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점 특징이고요. 섬유의복 쪽, 의류 쪽도 역시 뭐 베이직하우스 중국 매출 확대에 대한 그 기대감이 나오는 종목인데 지금 4%에 육박하는 상승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신영 와쿠르나 원님, 이 에리트 베이직 이렇게 이 섬유 의복 관련된 그 종목군들이 지금 또 선전하면서 업종 지수도 올라서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고요. 지수가 지금 한 3포인트 정도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나면서 2000선에서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증권 업종 오늘 움직임이 괜찮습니다. 키움증권, SK증권, HMC 투자증권 1에서 2% 정도 플러스권의 움직임. 대형사들도 삼성증권이나 현대증권 모두 1%대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지금 코스피 지수는 4포인트 정도의 플러스 2023포인트 선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고가 대비로 시가 대비로 약간 좀 밀린 그 움직임이 펼쳐지면서 음봉은 좀 나오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플러스권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642선입니다. 코스닥 지수 움직임 좀 살펴봤는데 종목들도 지금 빨간불을 켜는 종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대형주부터 살펴주시죠, 의원님. 네,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한 73,400원 정도에서 강보합 나오고 있고요. 다음 카카오도 0.4% 정도에 올라 있습니다. 이 센 쪽은 역시 화장품인 것 같은데요. 산성 LNS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72,500원 선까지 올라가면서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세인데요. 일단 기관 쪽 수급이 지난주에 좀 좋았던 상황이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요 연결되면서 한 주간 동안 거의 한 40~50% 가지고 급등 나왔던 종목인데 오늘 또 추가로 32%가 올랐었네요. 추가로 또 3%도 올라가면서 신고가 내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코스원이 한 3%가량 올라서 27,700원 선 나오고 있고, 아까 거래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지 아모레, LG생건 다 모양새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결제 관련 쪽에서는 오늘 이제 그 KG 이니시스가 한 6%가량 올라가고요. 정보 보안 관련해서 한국 정보 인증이 3.31% 상승권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나 게임 쪽 보시면 YG 엔터가 2.3%로 좋고요. SM이 0.5%, 파티게임즈나 썬데이토즈가 플러스권에 속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결제 말씀해 주셨는데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 합병 이야기 좀 돌고 있잖아요. 지금 조혜공 씨 지금 들어가 있는 그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두 종목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만약에 이제 두 양사가 이제 합병된다고 하면요,
PG 쪽하고 이제 그 기존의 그 벤 쪽에서 이제 뭐 거의 이제 MS 쪽에서는 1위, 3위 상위권에 드는 업체들이 이제 합병되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좀 긍정적이지 않겠나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흐름세를 보면 이제 KG 쪽은 삼성도 그렇고요. 또 애플 쪽에서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이제 그 단말기 제조하는 IT 업체들 쪽에서 이미 자기네가 이제 앱을 깔고 들어오는 그런 업체들이 좀 늘고 있고요. 해서 이제 조금은 업황에 대해서 좀 우려했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런 게 이제 어떤 그 합병을 통한 또 시너지 모색을 통해서 좀 더 그런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 보겠다는 쪽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 같아서요. 단기적으로는 물론 그 과정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나쁜 재료는 아닌 것 같고요. KG이니시스는 저번에 이제 그 3만 원대 부근에서도 주가가 또 많이 몰려있던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점 매수 좀 가능한 권역대에서 좀 유의미한 재료가 나왔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가는 그 종목군들이 철도,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이 호재를 반영하는 그 종목군들 오늘도 괜찮습니다. 대우에이나 살명전기, 뭐 GI블루 이런 종목군들, 대아티아이도 1% 정도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쪽을 좀 점검해 볼까요? 네, 테마성이라서 이제 지난주 후반에 조금 올랐다가 다 고점 대비로 좀 밀려서 마감됐었는데요. 이게 이제 시황 전개되면서 4월, 6월 뭐 시간이 계속 이제 그 순서대로 일정대로 아마 재료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좀 그런 일정들은 좀 체크하시면서 좀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황사 관련 테마 잠깐 보시면 뭐 크린앤사이언스나 뭐 솔고바이오 또 휴비츠까지 위닉스 이제 아까 잠깐 점검해 드렸었는데 위닉스 같은 경우도 한 6% 이상 좋습니다. 그리고 그 갤럭시 시리즈 부품군들 잠깐 좀 보시면 MC넥스 좀 괜찮고요. MC넥스가 3.5% 올라갑니다. 그리고 멜파스가 한 6% 올라가고요. RF텍이 5.2% 정도 강한 흐름세입니다. 특히 터치 패널 쪽에서 흐름들이 오늘 괜찮은 것 같은데 멜파스랑 S맥, 일진 디스플레이, 뭐 ELK 쪽으로 강한 흐름세 전개되고 있고요.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역시 아까 점검해드린 MC넥스 좋고요. PCB 쪽에서는 뭐 BH나 코리아 서키트, 플렉스컴 쪽으로도 호가가 좀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뭐 멜파스, RF텍, S맥 모두 시세 움직임이 상당히 좋고 이 솔브레인도 한 3% 정도 플러스권의 움직임. 그리고 오늘 이 유진 기업 좀 추천이 나왔었는데요. 이 열린시장 레이싱에서 박준영 온영역의 추천주였습니다. 오늘 3% 정도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또 기록이 되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좀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철도주들 좀 움직이는 가운데 가스관 관련된 종목군들도 지금 같이 움직임이 좀 강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스틸이 한 14%, 스틸플라워, 동양철관, 뭐 대동스틸 이런 종목군들이 한 2에서 14% 정도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엔터주들도 지금 상승권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면서 JYP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종목군들의 상승세, SM의 상승세도 현재 움직임이 플러스권으로 기록이 되고 있네요. SM이 지금 소폭도 마이너스권 또 전환이 나오고요. 로엔이 한 1.23% 정도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점검해 보죠. 외국인 투자가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매수세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자, 수급 상황 살펴보죠, 위원님. 네, 자 거래소 먼저 보시면 외국인 한 200억 삽니다. 지금 업종별로는 지금 가장 많이 들어오는 쪽이 금융 섹터이고요. 금융을 한 90억 정도 들어오고 서비스랑 화학, 운송주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증권도 한 12억 정도 삽니다. 기관 쪽에서는 좀 팔고 있는데요. 사는 쪽 보시면 이제 운송주를 같이 외국인하고 사고 있고요. 증권도 같이 동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두 주체 모두 좀 매도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는 제약주하고요. IT, 종이 목재, 소프트웨어 팔고 있고요. 기관 쪽은 역시 IT 부품 쪽, 오락문화 쪽 매도입니다. 반면에 유통주는 사고 있고요. 외국인 역시도 방송 서비스나 통신 장비, IT 부품에서 소량의 좀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대한항공 외국인 투자가들이 사는 그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 한 3% 이상 오르고요. 아시아나항공도 좋고 저가항공사들도 지금 고가 높이면서 지금 TA홀딩스, 한진칼 이런 종목은 예림당도 지금 1.8% 정도 플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는 2024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3포인트 정도 플러스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 시각